안녕하세요 여러분. 틀딱이 알려줄게 새로운 파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QWER 성장형에서 창조형으로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QWER 아주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광고도 많이 섭외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행사, 이런 것도 많이 섭외가 돼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응원하는 입장에서는 그 참 좋은 징조인 것 같아요. 일단 광고를 한번 볼까요? 그동안 그 펩시, 아디다스 이런 큰 두 가지의 광고를 했었는데 뭐 광고가 추가로 여기에 붙는다는 얘기는 그 QWER이 그 성공의 기본적인 바닥을 깔아가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광고로 가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연예인들한테 잔인한 것인데 가치가 있으면 몰려드는 것이고 뭐 암만 열심히 소속사에서 프로모션을 해도 가치가 없으면 뭐 정말 비참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광고가 계속 얘기가 된다고 하는 얘기는 기존의 펩시, 아디다스에서 그 좋은 성과를 많이 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그 행사 섭외가 많다는 건데 특히 이런 밴드 팀한테는 행사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분들 올린 영상을 보면 우리는 그 행사를 할 때마다 실력이 느는 것 같아요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 정말 사실이고요. 이 밴드에 있어서 현장에서 무대에서 연주를 한 번 더 그리고 또 다른 환경에서 또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금전적인 가치는 뭐 그 이루 말할 수 없고 또한 이 팀을 서포트하는 스태프들한테도 참 좋은 경험이 되면서 이 값진 경험은 장차 일본에서 이분들의 희망대로 도쿄돔에서 콘서트를 한다든지 해외로 나갔을 때 그 현장 스태프가 일할 때 정확한 그 디렉팅을 줄 수 있는 좋은 그 경험적 자료가 되기 때문에 참 큰 가치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깊은 얘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요. 뭐 이분들 여태까지 그 팀이 결성돼 왔고 지금 뭐 3개월 동안 악기를 배우고 앨범을 만들고 한 7개월 동안 활동하고 이런 이분들의 그 사실 다른 팀이 갖기 어려운 그런 서사들 이런 것들은 제가 저번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고 지금 또 뭐 제 몇 개 영상을 추가로 더 봤는데 굉장히 정리가 잘 된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일단은 지금은 성장형에서 창조형 아이돌로 제가 다소 그 생소한 개념이지만 QWER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개념으로 설명을 좀 제 생각에 기반해서 드리려고 해요. 조금 더 차별화된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개인 연습도 하시고 합주도 한번 해보고 여러모로 한번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타 배운 지 한 달 됐잖아요, 이제. 기타 배운 지 한 달 됐고 젠타님도 이제 베이스 한 3개월? 그죠? 완전 새병아리들이기 때문에 또 이제 시청자분들이 또 엄청 기대하는 면도 있어서 잠을 쪼개가면서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좋다 좋다. 오케이. 좋다 온다. 일단 아이돌 하면 여태까지는 완성형이죠. 대규모의 그 오디션을 통해서 뽑고 길게는 최장 10년 뭐 이렇게 트레이닝을 시키고 기존에 맞춰진 틀에서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완벽하게 돼 있는 제품화된 형태에서 시장에 선을 보이고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인기를 얻어가는 그러한 완성형.
근데 이 팀은 성장형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이분들은 악기에 대한 그런 깊은 뭐 드럼 하시는 분은 전공을 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 음악의 장벽에 그 되게 힘들어하던 사람들을 그 트레이닝을 통해서 여태까지 해온 성장형.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연습을 한다. 아직도 연습을 하며 이분들이 잘하는 SNS 혹은 뭐 기타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그 소통을 하죠. 연습하는 과정. 그리고 요즘은 또 재밌는 게 그 악기들이 많이 늘어서 다른 곡들, 다른 명곡들 그 파트별로 뭐 베이스면 베이스, 기타면 기타 커버 버전을 올려서 같이 호흡을 하더라고요. 커버 버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프로가 되기 전에 그 아주 좋은 연주를 계속 카페에서 연주하면서 그 테크닉을 읽어나가는 과정인데 이 과정도 다른 팀과는 반대예요. 이미 데뷔한 프로 뮤지션이라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커버 버전을 올리며 새로운 연습을 하는 걸 일반 팬들과 공유한다. 참 뭐 이것조차도 새로운 것 같아요. 거기에 제가 성장형에서 이미 넘어서서 창조형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창조라는 사전적 의미를 한번 보죠. 창조는 뭔가요? 기존의 틀을 아주 작게 혹은 많이, 너무 많이 깨면 혁명이라고 얘기하고 어느 정도 깨면 그거를 창조, 크리에이티브,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거죠. 이 팀들은 여태까지 굉장히 오랜 동안 가져왔던 비틀즈 이전, 뭐 야즈버드라든지 뭐 데릭 앤 도미노, 크림,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세상에 기틀을 제공했던 밴드 음악의 기본 공식을 많이 깨왔어요. 여태까지 음악은 뭔가요? 그 밴드 음악은 드럼, 기타, 베이스를 주축으로 하죠. 때로는 건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 기틀은 특히 락 음악은 재즈는 좀 다르지만 각 파트별로 솔로가 돌아가며 그 연주를 하지만은 그 락 음악은 특히 드럼, 기타, 베이스 위에 그 보컬이 노래를 하죠. 그래서 전주가 있고 거기에 솔로 파트가 나오고 도입부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요즘 한국에서 서비 하지만은 그 후렴구가 나오고 보컬의 클라이막스를 만들고 간주를 만들고 이런 식의 어떤 기본적인 일정한 포맷으로 여태까지 해왔어요. 하지만 이 팀은 어떤가요? 노래 형식은 여기에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전주가 있고 그 다음에 노래가 있고 간주가 있고 그 다음 그 후렴구 파트가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요즘은 뭐 엔딩 그 솔로 연주는 거의 없는데 밴드들도 그런 식으로 기본적인 패턴을 유지하지만 기본 레코딩 과정에서 전문 세션맨의 도움을 받고 전문 작곡가의 도움을 받고 이러면서 기본 음악 축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이분들이 기타나 베이스 이런 부분의 테크닉이 아직은 떨어지고 우리는 아직도 배운다, 성장한다. 이분들의 슬로건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가 연주하는 파트를 기본적으로 세션맨이 쌓아준 형태에서 올라가는 거죠. 뭐 드럼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드럼은 그분이 다 연습한 대로 그대로 레코딩해서 들어가는 걸로 보이는데 그 다른 파트는 아무래도 전문가들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밴드들은 처음 시작할 때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제가 비틀즈의 경우를 얘기했지만 비틀즈도 초기 앨범은 세션맨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뭐 전혀 비난의 거리가 안 되고 비난을 한다는 것은 이분들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그런 아주 나쁜 예의 없는 행동이라고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기존의 드럼, 기타, 베이스가 보컬을 위해 음악을 세팅하는
이런 형태가 아닌 기존의 MR 그 반주 음악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보컬이 들어가고 기타도 자기가 연주하는 부분, 어떤 부분은 리듬을 연주하고 어떤 부분은 솔로를 연주하고, 베이스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주 난이도 높은 파트와 뭐 이런 건 제외하더라도 자기가 그 여러 종류의 베이스 패턴을 구사해요. 베이스가 이제 이른바 피크, 옛날에는 그런 사운드를 많이 썼는데 그 소리가 좀 걸거쳐서 그 손가락으로 튕기는 그런 주법. 그 다음에 이제 차퍼라고 그래가지고 찹, 두들기다라는 뜻이죠. 그 엄지와 그 다음에 다른 손가락으로 두들기고 뜯어내는 그런. 근데 그 차핑 베이스를 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뭐 이분은 사실 뭐 몇 달 안 되는데 벌써 그 찹을 하더라고요. 뭐 뛰어나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한다는 자체만 해도 저는 음악했던 사람으로 굉장히 그 점수를 많이 주고 싶은데, 이런 그 한국에서도 핑거링과 찹을 섞어가며 그런 식으로 퍼포먼스를 펼쳐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것은 굉장히 저한테는 신선한 충격을 많이 주는 밴드인데, 기타와 이런 악기들이 보컬을 지탱하는 서포트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자기의 음악적 표정을 충분히 드러내는, 자기의 소리를 내는 그러한 전 세계 최초의 밴드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기타와 베이스가 보컬을 위해 연주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 각자의 솔로로 이해하면 여태까지 이분들한테 음악적으로 논란이 됐던 그 핸드싱크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그 스튜디오 음반에서 세션맨의 그 도움을 받았다든지, 이런 도움들도 큰 흠이 아니지만 이런 논란에서 각자 재능 있는 아티스트들이 악기를 가지고 무대 위에서 보컬과 퍼포먼스를 펼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아주 쉬울 것 같아요. 이것은 기존의 락 음악, 락 밴드가 갖고 왔던 그런 문법을 깬 거죠. 아주 아름답게 생긴 아주 힙한 4명의 아이돌이 연주하는 밴드. 세계 최초로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이러한 비주얼 밴드의 탄생.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를 위해서는 여태까지 이분들은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어요. 첫 번째, 멤버들 놀라워요. 악기를 그리 잘 다루시던 분들도 아닌데 기존 반주 음악 MR에 맞춰서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 기존의 그 리듬에 맞춰서 기본 멜로디가 깔린 상태에서 싱어들이 거기에 맞춰 노래하는 것보다 악기를 그 위에 입히는 것은 훨씬 더 어려워요. 물론 모니터에 뭐 메트로놈이라든지 이런 거에 도움을 받겠지만 굉장히 많은 연습량. 사실 뭐 저는 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두 번째는 매번 행사마다 세팅이 다르고 시스템이 다르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 음악들이 행사에 맞춰 달라지더라고요. 그런 반주 음악들이. 또 중요한 사실은 매번 행사에 맞춰서 이분들이 같이 연주하는 반주 음악 MR이 달라지더라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현장이라든지 그 상황 따라서, 그리고 혹은 자기의 아이디어가 더 있으면 그거를 추가한다든지 매번 녹음을 다시 해서 그 새로운 현장에 새로운 형태로 같은 곡이지만 그런 시도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자금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간 일이에요. 그 스태프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서 이 팀을
서포트 해줘야 되는 일이에요. 또 뭐가 있나요? 현장에서 이런 까다로운 세팅을 소화해줄 손발이 잘 맞는 음향 스텝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팀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 시장에서 먹힐 확률이 많고, 먹힌다면 당분간 오랫동안 아직도 BTS를 넘나드는 다른 전 세계 팀이 없듯이 이 팀을 넘을 수 있는 팀은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이번에 실력들은 계속 늘어갈 거고, 그리고 매번 영상을 볼 때마다 놀라운 성장 속도를 보고 있고, 일본을 비롯해서 세계 시장 처음 보는 그런 음악 씬을 전 세계 팬들은 보게 될 거예요. 자, 한국에서 지금 성공을 거둬가고 있고 안정적인 위치로 들어가고 있죠. 창조란 뭔가요? 창조에 따른 성공은 뭔가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필요했는데 우리가 몰랐던 것이죠. 그거를 주면 그거는 그런 창조물은 성공을 하죠. 전 세계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 한국 시장에서 저항을 받았던 것처럼 싫어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점점 그 수요를 넓혀가고 넓혀간 수요에 아주 짧은 기간 안에 큰 성공을 전 세계에서도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두 번째는 음악의 확장성의 문제예요. 오랜 동안 밴드 음악을 이렇게 보면, 역사를 보면 대부분은 뭐가 있나요? 뭐 아주 뛰어난 싱어들이 있고, 사실은 그 팀의 주축이 되는 멤버들은 기타리스트였죠. 기타리스트를 중심으로 음악이 세팅이 되고, 그 기타리스트를 중심으로 혹은 키보드 뭐 이런 분들 퀸 같은 그룹은 뭐 보컬 한 프레디 머큐리 이런 사람이었지만, 그리고 뭐 엑스제팬은 드러머 유시키였죠. 뭐 밴드마다 성격은 다르지만 그 밴드 내에서 대부분의 곡이 생산이 되지요. 그리고 당연히 그 곡을 연습하는 과정이 편곡이라는 단계로 이루어지고, 그걸 가지고 그 팀의 색깔이 형성이 돼서 우리한테 오죠. 자, 이런 측면에서 드물게는 외부의 음악가들과 공동 작업을 하지만은 사실은 그 사람들이 한 팀에서 오랫동안 연주하며 음악의 느낌을 만들어 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배타성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팀과 음악가와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일례로 뭐 세계적인 밴드들 있었죠. 그 멤버들이 불의의 사고로 뭐 레드 제프린이라고 하는 팀의 드러머가 돌아가셨죠. 결국 멤버 보강 안 하고 없어지고 뭐 마찬가지예요. 뭐 엑스제팬도 그 히데라고 하는 기타리스트가 세상을 떠났죠. 그 뒤에 바타라고 하는 뭐 일본 최고의 기타리스트가 합류를 했지만 뭐 좋은 성과를 못 내고 해체한 것처럼 이런 배타성이 굉장히 강해요, 밴드들은. 근데 한계도 있어요. 그 한계는 뭐냐면은 그 음악을 확장하는데 되게 어려워요. 그 하나의 히트곡이 나오면 그 다음 곡은 히트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명밴드들도 대표 히트곡이 하나에 그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른바 그 음악가들이 제일 괴로워하는 셀프 카피. 내가 만들었는데 저번하고 다르질 않고 똑같은 것을 계속 만들어내는 이러한 밴드 음악의 한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외부 작곡가와 이 팀들은 처음부터 성장형 아이돌이었죠. 그래서 별 거부감 없이 외부의 작곡가를 투입을 받아서 그리고 좋은 연주가 선생님한테 배우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퍼포먼스, 자기가 갖고 있는 SNS 기반으로 팬들과 소통을 하며 연습을 하며 그리고 그 음악을 바꿔가며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른바 요즘 그 산업과 산업, 문화와 문화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있는 콜라보레이션. 정말 음악적 콜라보레이션이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팀은 셀프 카피라는 한계에서 많은 부분이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이미 이분들 음악을 보면 J-pop 스타일의 락 음악이라든지 댄스에 기초한 음악이라든지 발라드 음악도 상당히 좋잖아요. 별의 하모니 그리고 어떤 부분은 또 얼터너티브 락적인 것 이런 벌써부터도 음악 장르에 상당한 폭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그 이분들 음감 발표라고 하나요? 모여서 자기 들었던 음악들을 얘기하고 뭐 자기가 연습했던 거 요즘 뭐 최근에 자기 들었던 음악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베이시스트죠? 이분 앞에 그 무구라고 하는 악기 멋있다. 야옹이 소리 같아. 가 있는데 이 악기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1960년대 그 미국에서 개발한 신디사이저예요. 닥터 무그라고 하시는 박사님이 개발하시는 건데 이게 세계 최초의 인류상 최초의 신디사이저예요. 그 주파수를 오실레이터라는 파장을 형성을 해서 만드는 것. 그래서 초창기에 스티비 원더라든지 뭐 핑크 플로이드 아주 제한적으로 썼어요. 왜냐하면 악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제가 음악하던 당시에도 있었지만은 뭐 엄두를 못 내는 악기예요. 그래서 주로 야마하, 롤랜드, 일본계 악기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이 무구에서 뭐 구매를 했는지 아마 제가 보기에는 협찬을 받은 것 같은데 이 무구라는 것은 전자음악의 상징이에요. 이른바 테크노의 베이스죠. 그래서 이 무구 악기의 일부 음원을 따서 무구 베이스라고 하는 그 베이스의 새로운 장르도 있고 그래 왔어요. 기존에. 근데 이 베이스 치는 분이 이 그 자기가 쓰는 일반 그 4연짜리 베이스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 무구를 이용을 해서 연주를 하는 걸 보여줬어요. 영상에서. 참 기대가 돼요. 이 무구라는 것은 전자음악의 상징이기 때문에 새로운 테크노 락, 테크노 댄스 이런 신곡이 기대가 돼요. 그리고 프로듀서, 작곡하시는 분도 교체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제 이분들의 음악적 영향이 도대체 어디까지 갈까요? 뭐 예상조차 할 수 없어요. 저도 프로듀서 생활을 했지만 굉장히 신선하고 놀라운 진보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을 해주셔야 될 시점이고 우리가 한 번 더 세계를 놀라게 할 흔들 커다란 그 좋은 밴드, 아이돌 밴드의 탄생을 눈앞에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에 동의하셨으면 좋아요로 영상이 많이 퍼져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